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1위부터 5위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유독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댓글 기능을 없애거나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악플 관련 처벌도 점차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을 비방하는 강도가 높으면 익명의 아이디를 실명제로 바로 전환하는 기능을 만들거나 음주운전이나 무단횡단을 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 속에서도 악플을 제시한다면 그 개수만큼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악플과 더불어 요즘 음란물 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악용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의 얼굴을 다른 사람 몸에 합성하는 기술인데요. 음란물에 한국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해 디지털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라는 좋은 기술을 왜 그딴 쓰레기 같은 짓에 악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미디어가 발전한 만큼 그와 관련된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만들고 더 나아가 올바른 매체만 소비하는 정보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씨,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윤창호법이 발의되기 전까지는 진홍 씨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윤창호법? 그게 뭐죠? 윤창호법이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내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법 내용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그럼 전보다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아진 거죠? 적발 기준은 음주운전 개정 전에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었다면 현재는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와, 정말 강화가 되긴 되었네요. 벌금도 2배 이상 늘었고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다니. 법이 바뀐 만큼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운전하고 음주운전 사고 발생률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운전자분들 술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운전하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우리나라 인기그룹 방탄소년단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일단 여러분, 방탄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무슨 논란이죠? 바로 병역 스키입니다. 국위 선양을 기준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군면제 혜택을 받는다면 빌보드 200 차트에서 2차례 1위를 한 방탄소년단 역시 군면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 논란이 있을만 하네요. 그뿐 아니라 방탄소년단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최소 1조 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진입장벽이 높은 미국 진출에 다리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니 군면제 자격 충분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K-팝이 단순히 가요가 아닌 문화로 자리 잡는 지금 K-팝을 위한 국위 선양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019년 11월 23일 아티스트 박경이 트위터에 사재기 가수들을 저격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사재기에 신물났던 사람들은 박경의 소신 발언을 지지하며 박경의 솔로곡 자격지심을 스트리밍해 역주행에 성공했습니다. 요즘 사재기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생전 처음 보는 가수가 아이유를 제치고 차트 1위도 하고. 미국은 빌보드와 같이 특정 음반사와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차트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한국은 음원 유통사가 차트를 만들기에 사재기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윤종신의 말처럼 차트는 현상의 반영인데 오히려 차트가 현상을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든 노래를 차트에 올리려고 애를 쓰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한국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관련 수사를 더 확장시키고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독립적인 차트를 만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특례 입학 전형으로 2007년 H외고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고는 유학 전형 정원외로 대학은 논문으로 수시 전형의 전원은 면접 전형으로 각각 입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조국의 딸이 일반 학생들보다 3배나 낮은 경쟁률로 손쉽게 입학했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영어 논술과 말하기, 면접 등 실기 시험을 거쳐 H외고에 진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근처에 H외고가 있어서 많이 봐왔는데 이런 의혹이 있을지 몰랐어요. 외고는 일반과 달리 중학교 때부터 엄청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만 간다던데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있는데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가 갑자기 나란히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며 해당 학교 교무부장인 자매의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위해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뺏어가면 안 되죠. 맞아요. 답지 주면 누가 못 외워요. 백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성적보다는 인성과 양심이 먼저라는 것을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민사고, 상상고 등 여러 자사고들이 자사고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데요. 원래 자사고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으며 골고루 기회를 주기로 한 취지에서 어긋나고 자사고가 점점 명문대 입시를 위한 길로 변질되어 자사고 폐지를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도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학비가 일반고보다 300만 원 이상 비싸서 재정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은 다닐 엄두도 못 낸다고 합니다. 이런 자사고 계속 운영해야 할까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평등을 가장한 획일화로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이기에 자사고를 통해 계속 수준별 교육을 제공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부와 2부를 통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의 핫 이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